안녕하세요. 평소에 이 채널을 정말 자주 즐겨 듣는 한 애청자입니다. 여기는 늘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사연을 들으며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려니 조금 긴장되네요. 저는 오늘 겨울방학을 맞아 하루에도 12번씩 신이 나는 초등학생 아들내미를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 댁에 놀려 보내고 목욕탕에 다녀왔어요. 젊을 때는 대중 목욕탕 같은 곳 다니는 것보다 집에 누워있는 게 훨씬 좋았는데 요즘은 뜨거운 물에 목 끝까지 몸을 담그고 말랑말랑해지는 그 기분이 참 좋네요. 오랜만에 때 빼고 광낸다는 게 겨우 목욕탕 가는 거라니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그런 토요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 부모라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아들 돌보느라 지친 제 자신을 돌보고 내일 시댁으로 갈 예정이에요. 가서 어머님 아버님 얼굴 뵙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시부모님께 정말 감사했던 그날을 곱씹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과연 시부모님께 지난 한 해 좋은 며느리였나? 제가 하는 건 늘 뭐든지 괜찮다고 제가 편안하게 지내기만을 바라시는 시부모님께 적응해서 진짜 너무 편하게만 지낸 건 아닌지 살짝 반성도 해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어머님, 아버님과 가족이 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어머님, 아버님과 완전히 친해지기까지는 딱 1년 걸린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다정하고 애교 있는 며느리가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막상 저희 친엄마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남편의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기가 참 어렵고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날에는 친정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10년이 흐른 지금도 이 부분은 참 어렵고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친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은 마음만은 굴뚝 같았던 제가 결혼 후 첫 식사 자리에서 생각보다 엄마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구나 하고 깨닫고도 1년 만에 불편함 없이 편안한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편하게 대해주신 시어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시어머니랑 친하게 지내? 하고 누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한참 말을 고르고 고르다 대답합니다. 그분은 나를 편안한 상태로만 두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야기는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로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날 면접을 보고 취직을 한 입사 동기였던 저희는 아무래도 성별이 달라서였을까? 공통점이 딱히 없어서였을까? 그다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저희를 그냥 어색한 동료 사이로만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았다는 겁니다. 입사 후 첫 단체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인생 첫 회사, 인생 첫 회식이었던지라 무척이나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친구들과 술을 안 마셔본 것도 아닌데 그날따라 술이 어찌나 독하고 무섭던지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면서 술잔을 부딪히고 긴장한 탓에 안주 한 점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채 만취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정반대로 신이 나서 술을 잔뜩 마시는 바람에 만취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저희 두 사람은 결국 가득 마셔버린 술 때문에 정신을 놓고 말았고 한 명은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한 명은 의자에 기대어 밴드 기타리스트처럼 헤드뱅잉을 하고 말았습니다. 좀처럼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 저희 두 사람을 보며 선배들이 핸드폰을 뒤져 집으로 연락을 취해 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첫 사회생활 쓴맛을 회식 자리에서 소주로 느끼며 각자 어머니의 차에 실려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창피해서 제명에 못 살겠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께서 제가 눈 뜨자마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아니 다른 자리도 아니고 회사 생활 첫 회식 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니? 정신 똑바로 차릴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던데 왜 너하고 그 사람하고 둘만 해롱이가 된 거야? 엄마, 나 집에 어떻게 왔어? 어떡해. 내가 정말 창피해서. 너 오늘 회사는 어떻게 갈래? 응?
어제 엄마 가게 문 닫고 집에 가서 씻고 밥 좀 먹으려는데 갑자기 너한테 전화가 오더라. 받았더니 모르는 목소리야. 죄송하다고, 신입이 많이 취했다고. 주소 받고 너한테 가는 길 내내 어찌나 걱정되고 무섭던지. 어휴, 기집애야. 다음부터는 정신 차릴 수 있을 만큼만 마셔. 미안해, 엄마. 나 진짜 이렇게 술 못 마시진 않았는데. 어제 너무 긴장해서 그랬나 봐.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했어? 그래, 멀쩡하지. 그때 시간이 10시도 안 됐었는데. 그래도 너하고 한 놈 더 있더라. 남자던데. 그 사람도 집에서 엄마가 데리러 왔더라고. 그 집 엄마하고 눈 마주치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너 진짜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라. 너 그러다가 회사 사람들한테 미움받아. 술 마시려면 적당히 자기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로만 마셔야지. 저는 그날 이후부터 저희 남편과 함께 알스, 알코올 쓰레기라는 별명으로 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스 넘버원, 남편은 알스 넘버2로 불리웠어요.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로 인해 저희 두 사람은 가까워지게 되었고, 회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붙여 앉혀두고 끼리끼리 둘이서만 대작하라고 해대는 통에 직장 동료 그 이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늘 긴장해야 하고 어려운 것 투성이인 첫 직장에서 마음 편히 같은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제게 정말 큰 의지가 되었어요. 남편도 그때 제가 있어서 참 마음이 놓였다고 해요. 실수를 해도 같이 해줄 사람이 있어서 든든했다나요? 참나, 하하. 무튼 그렇게 사무적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알게 되니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서 직장 동료가 아니라 다른 사이로 만났더라면 저희 사이가 발전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정말 컸었답니다. 연인으로 발전했지만 회사에도 부모님께도 속 시원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의도치 않은 비밀 연애였어요. 회사에는 그렇다 치고 왜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지 못했냐고요? 민혁아, 미안한데 난 아직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못 드렸어. 괜찮아. 나도 아직 말씀 못 드렸어, 사실. 혹시 너희 어머니께서도 그날 우리 그렇게 실려간 것 아직 기억하셔? 응, 기억하시지. 며칠 전에도 살짝 이야기 나왔었는데 하영이 너 얘기하시더라. 내 얘기? 뭐라고 하셨어? 그때 같이 기절한 여자 직원은 토를 한바탕 해서 머리카락이 다 묻었더라고. 아직 직장 잘 다니느냐고. 그냥 걱정하시듯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아직 차마 그 여자가 제 여자친구가 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 미안해. 괜찮아. 나도 마찬가지인데 뭘. 얼른 두 분 기억 속에서 그날 우리 모습이 지워져야 할 텐데. 결국 저희 두 사람은 1년이 지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야 각자 부모님께 서로의 정체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걱정과는 달리 두 분은 비슷한 말씀을 하시며 반겨주셨어요. 진짜 그 사람하고 너하고 좋아하게 됐단 말이야?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야.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네. 그 아가는 너처럼 술 못 마시는 남자가 무슨 매력이 있어 빠졌다니.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신기해. 저희 두 사람도 저희의 인연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라는 시간을 연인으로 함께하다 마침내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으니까요. 긴 시간 연애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다투기는 했어도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은 없었었는데 결혼하기 전 남편의 부모님과 처음 식사 자리를 가졌던 날 크게 싸우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날 고깃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고기를 어머니께서 구우시더라고요. 저는 그 고기를 받아먹기만 하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굽는 족족 제 앞접시로 고기를 놔주시고 남편은 굽는 족족 엄마 좀 드시라는 말도 없이 자기 입으로만 고기를 갖다 넣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도 드세요. 지금 따뜻하고 부드럽고 고기가 맛있어요. 응, 하영아, 고마워. 나도 먹고 있어. 너 많이 먹어. 고맙다. 처음 뵌 날이라 어색하고 불편한데도 꾹 참고 제가 먼저 말씀을 건네도 남편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저희 대화를 듣고 있는 건지 먹기에만 바쁘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식욕이 강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먹기만 하는 사람으로 보이던지 솔직히 어머니께서만 고기를 굽고 계시는 것에
제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구울게요 하고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했다간 다음부터는 당연하게 제가 고기를 굽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처음 보는 행동은 그 하나로 지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어머님, 아버님께서 주로 대화를 이끌어 가셨는데 저와 남편은 대답만 잘하면 그 자리는 완벽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머님께서 지난 추억이 생각나셨는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지난번에 미녀가 왜 기억나지? 엄마 친구 아들 현수, 걔하고 너하고 같은 학원 다녔었잖아. 무슨 좋았던 기억을 하시려는 듯 미소 띤 얼굴로 이야기를 꺼내시기에 저도 궁금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리액션이나 하다못해 응이라는 대답이라도 나와야 할 남편의 주둥이가 꼭 닫혀있는 것 아니겠어요? 몇 초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남편에게 자동적으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제 시선을 모르는 채 하며 말없이 고기만 먹더라고요. 그 짧은 몇 초가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저 혼자 식은땀을 뻘뻘 흘렸어요. 저는 모르는 이야기인데 제가 대신 대답을 해드릴 수도 없고 몰래 툭툭 신호라도 주고 싶었지만 어머님, 아버님과 너무 가까이 앉아있어 제가 어떤 말이라도 속삭이면 다 들릴 것 같아서 가만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듯 익숙하게 그 상황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마지막 충격은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저와 눈을 마주하시며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어머님께서는 식사를 계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팔짱을 끼고 SNS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남편의 핸드폰을 잡았습니다. 왜? 하하. 야 이놈아. 아빠 얘기하는데 폰 들여다보고 잘한다. 뭐라 할 말도 눈치 줄 방법도 떠오르지 않아 손이 먼저 나갔는데 남편에게는 눈도 마주치기 싫어 아버님과 눈이 마주친 상태 그대로 하하하고 웃었더니 아버님께서 그제야 알겠다는 듯 남편을 나무라 주셨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핸드폰을 집어넣고 대화에 참석했고 그렇게 식사 자리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원래 모두들 처음 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할 때 이런 기분인가? 자기 부모님하고 밥을 먹으면 누구를 소개하는 자리든 다 남편처럼 저렇게 되는 건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영아, 오늘 고마워. 오늘 어땠어? 맛있었어? 응, 너무 맛있었어.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잘해주시고 좋았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그 집 맛있더라. 미녀가, 근데 내가 아까부터 계속 너한테 말하고 싶었거든? 혹시 다음부터는 고깃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굽게 놔두지 말고 네가 구워줄래? 어머니께서 언제까지 자식들 고기 구워 먹이셔야 해. 너 밖에 나가서 회식 자리에서 고기 네가 구워 안 구워? 남들한텐 다 구워서 갖다 바치면서 왜 엄마한테는 안 그래? 어머니 아까 고기 몇 점 드시지도 못했어. 너희 부모님이랑 나랑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그 고기를 내가 구워야 편하겠니? 아, 나도 맨날 엄마가 구워주는 고기만 먹는 건 아닌데 오늘 내가 신경 못 썼네. 너 내내 그 생각하느라 잘 못 먹은 거구나? 응, 난 좀 불편하더라.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나한테 너무 따뜻하게 잘 대해주시는데 너 때문에 가시방석이었어. 어머님, 아버님께서 너한테 말씀하시는데 넌 왜 자꾸 대답을 안 해? 난 내가 모르는 이야기라서 대답도 못하는 거 알아 몰라? 나는 눈 한 번을 못 떼고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데 너는 그 자리에서 왜 핸드폰을 봐? 밥 다 먹었다 이거야? 오늘 넌 그냥 부모님이랑 밥 먹으러 간 건데 내가 잘못 낀 건가? 나 오늘 너희 부모님 처음 뵈러 간 날이잖아. 나만 중요한 자리였어? 아, 미안해. 나도 신경 쓴다고 썼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랬나 봐. 너랑 부모님은 처음 인사하는 날인데 나는 너도 편안하고 엄마 아빠도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생각이 짧았어. 더 조심스럽게 굴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하영아. 내가 있든 없든 엄마 아빠 말씀하시는데 대답 안 하고 핸드폰 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난 네가 집에서 그런 모습을 하는 아들이라는 게 오늘 좀 충격이었어.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다정해야지. 밖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생각해봐.
너 회사에서 상사 말 끝날 때까지 밥도 한 숟갈 못 먹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어때? 이제 연락도 안 하지? 근데 부모님?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가까운 사람일수록, 너한테 소중한 사람일수록, 너한테 당연한 존재일수록 더 다정하고 더 따뜻해야지. 이거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사실 너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미안해. 네 말 들으니 내가 그동안 부모님께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 것 같아. 나 이제 안 그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게 해줘서 고마워. 남편은 그날 이후로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을 제대로 먹었는지 가족들끼리 밥을 먹을 때마다 고기를 자기가 구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곤 했고 저는 그 모습이 황당하다가도 귀엽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초반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조금 많았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양가 부모님과 번갈아 식사를 하고 나면 저희만의 주말은 사라져 있었어요. 저희는 누가 먼저 말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좋기도 하면서 좀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부모님들과의 식사 자리 도중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영이, 너가 민혁이한테 엄마 고기 굽게 하지 말고 민혁이 보고 구우라고 했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는 눈동자를 허공에 굴려 흘끗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시선을 피할 줄 알았던 남편의 표정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놀랐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 어떻게 알긴.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얘가 좋은 모습으로 달라지는데 이유가 있나? 다 네가 일러줬구나 싶었지. 가끔 얘기하다 보면 내가 벽 보고 밥 먹나 싶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대답도 잘하고 핸드폰도 안 보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 다 하영이 너 덕분이야. 너 아니었으면 얘가 이런 생각을 했겠어? 엄마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해? 하영이가 들으면 내가 진짜 그런 아들이었는 줄만 알겠어. 아이, 제가 잘할게요. 그동안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었어, 내가. 어머, 이거 봐라, 하영아. 얘가 이런 말도 할 줄 안다. 참나. 여보, 너무 웃기지 않아요? 허허허. 하영아, 우리 민혁이 좀 더 나무라주라. 요즘 이놈 우리한테 너무 잘한다. 남편은 얼굴이 터질 것처럼 새빨개져서 아니라고만 반복하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저 이렇게 3사람은 남편을 놀리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라진 아들의 모습에 네가 왜 우리 아들을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제 덕분에 좋아졌다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니 저도 괜히 감사하더라고요. 남편 역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미소가 끊이질 않았고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가족이라는 무리 안에 제가 불쑥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내어주시고 인정까지 해주시니 왠지 모를 소속감도 들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시댁의 효녀가 되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남편이 더 효자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웃긴 건 남편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저 또한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똑같은 딸이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와 이불을 포근하게 감싸던 주말 오후.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집에서 푹 쉬자는 마음으로 뒹굴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장을 부리다가 늦지막이 점심 겸 저녁으로 한 끼를 때우고 남편은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저는 좋아하는 드라마 시청을 하며 각자의 방식대로 쉬다가 야식을 함께 먹으며 주말을 마무리하기로 했었어요. 그런 평화로운 주말에 부담 없이 침대에 누워 오후 시간을 보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어요. 누구야? 엄마네? 여보세요? 하영아, 일어났어? 밥은 먹었어? 일어났지. 밥은 조금 있다 천천히 먹기로 했어. 넌 괜찮아도 장서방은 배고플 텐데 귀찮아도 밥은 먹고 쉬지. 알았어. 엄마는 밥 드셨어요? 오늘 아빠하고 둘이서 김장했어. 새로 무친 김치에 밥 한 공기 뚝딱 했지 우리는. 잘했어. 아빠 새김치라면 환장하시잖아. 그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작년에 장서방이 우리 김치 맛있게 잘 먹었다며. 그래서 너 이번에도 좀 가져가라고. 엄마의 전화라는 말에 함께 귀를 쫑긋하고 통화 내용을 듣던 남편이 김치 가져가라는 말에 침대 위로 폴싹 무릎을 꿇고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치 먹고 싶어 그러는 거냐고요?
아니요. 오늘은 쉬고 싶다는 뜻입니다. 저도 간혹 반대 상황에 저럴 때가 있거든요. 아우, 내일 갈게, 그럼. 아이, 내일은 안 돼. 결혼식 있어서. 아빠랑 고문에 내려가야 해. 그럼 월요일에 퇴근하고 갈게. 뭐하러 그래? 피곤할 텐데. 그냥 오늘 잠깐 와서 김치만 가지고 가. 장서방은 데려오지 말고 너만 와서 김치만 들고 바로 가. 들어왔다 가라고 안 할 테니까. 아, 나 진짜 오늘은 쉬고 싶은데. 회사 일이 힘들었어? 그냥 오늘 집에서 마음껏 쉬는 날로 정했단 말이야. 엄마, 나 그냥 월요일에 가지러 갈게. 그게 더 편해. 아유, 방금 무친 김치라 좋아할 텐데, 장서방이. 알았다, 그럼. 월요일에 갈 때 엄마 좋아하는 붕어빵 사갈게. 그래, 끊어. 전화를 끊자 남편이 제게 악수를 하고 다시 침대에 들어 누웠습니다. 물론 저도 냉큼 들어 누웠어요. 하마터면 주말 왕복 2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낼 뻔했습니다. 평일에는 시간만 잘 맞추면 왕복 1시간 거리인데 주말 오후 나들이 차량 전쟁은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엄마 아빠를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엄마의 김치가 당기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집에서 온전히 휴식하기로 합의본 날이기에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저 혼자 간다고 한들 진짜 저를 혼자 보낼 남편도 아니었고 그렇게 되면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했고요. 막상 거절할 때는 왠지 집에 가기를 싫어하는 딸처럼 보일까봐 좀 난감하긴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아질 일이었어요.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남편과 저는 함께 늦은 점심을 먹고 각자의 여가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TV에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남편은 방 안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해 저무는 색깔이 참 아름다운 주말이었습니다. 띵동. 노을도 드라마도 황홀했던 그 시간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지? 남편이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제게 물었습니다. 내가 볼게. 드라마를 보며 먹고 있던 사과를 내려두고 현관문 너머 인형을 확인했습니다. 아빠였습니다. 아빠다. 쿠당탕. 아빠가 왔다는 소식에 팬티바람으로 편하게 앉아있던 남편이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소리를 냈습니다. 호다닥 문을 닫고 옷장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빠! 아영아, 김치 가져왔다. 내가 월요일에 간다니까. 차 막히는데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 무겁지? 못 살아. 뭐가 무거워? 아빠 힘 센데. 그냥 요 근처 올 일 있어서 가지고 왔어. 너 월요일에 일 끝나고 가지러 오려면 피곤하잖아. 나 진짜 괜찮다니까. 얼른 들어와요. 언제 출발한 거야? 차 많이 막혔을 텐데. 아니야. 아빠 약속 있어서 바로 가봐야 돼. 장서방 얼굴은 못 보고 가겠다. 늦었다. 아빠 간다. 벌써 간다고? 아니, 그래도 딸네 집에 왔는데 들어갔다가 안 가고? 아빠 약속 있어서 가봐야 돼. 진짜야. 얼른 들어가 봐. 저녁엔 꼭 장서방 김치 챙겨주고. 알았지? 엘리베이터 왔다. 아빠 간다. 아빠는 정말 급한 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몇 마디 대화도 나누시지 않고 부랴부랴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빠가 떠난 현관에 덩그러니 놓인 빨간 김치통이 괜히 서글펐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었는지 방문이 열리고 남편이 달려 나오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렸습니다. 장인어른은? 뭐야, 가셨어? 설마 너 들어오라고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가시게 둔 거야? 갔어. 아빠 약속 있으시대. 김치를 2통이나 가져왔네. 오늘 차 많이 막혔을 텐데. 그냥 아까 우리가 갈 걸 그랬다, 여보. 아빠 약속 있어서 근처 오시는 김에 들르신 거래. 내가 월요일에 간다니까. 진짜 말 안 들어, 울 엄마 아빠. 그래도 들어왔다 가시라 말씀이라도 드렸어야지. 그냥 가시게 두면 어떡해. 그렇게 말씀드렸지. 근데 약속 있다고 냉큼 엘리베이터를 타버리잖아. 정말 죄송해서 어떡하나. 이거 다 나 좋아한다고 보내주신 걸 텐데. 내가 잘못했다, 여보. 그저 누가 맛있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서라도 먹이려고 하시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면서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미루려고 했던 제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남편이야 아무리 가족이 되었다 한들 저희 부모님의 성격을 완전히 다 알지도 못했고
부모님 마음 아는 건 자식뿐인데도 순간의 귀찮음으로 아빠를 먼걸음하게 했다는 사실에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하는 남편을 보고 있다가 김치통에서 한 포기를 꺼내 썰었습니다. 빨갛게 골고루 양념이 묻은 예쁜 배추 한 포기가 가슴 시려 김치를 썰다 말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내가 왜 그랬지? 다급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던 아빠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여보, 장인어른하고 통화했어. 자꾸 약속 있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우리한테 김치 가져다 주시러 먼 걸음 하신 것 같아. 여보, 울어? 서울에 친척 하나, 친구 한 명 없는 아빠가 황금 같은 주말 오후에 서울에서 약속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당신 잠깐 앉아있어. 응? 울지 마. 미안해. 나라도 가자고 했어야 하는 건데 왜 그랬는지 진짜 후회된다. 남편은 김치를 썰고 있는 저를 말리며 식탁에 앉히고는 서걱서걱 미처 다 썰지 못한 김치를 마저 썰고 밥솥에서 흰 쌀밥을 2그릇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밥 먹게? 먹어야지.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귀한 시간 내서 보내주신 건데. 그리고 분명히 배불렀었는데 김치 보니까 막 배고프다. 당신도 얼른 먹어. 저희 2사람은 다른 반찬 하나 없이 김치 하나만으로 밥 2공기를 뚝딱 해치웠습니다. 남편 말대로 분명히 배가 불렀었는데 뜨거운 쌀밥에 갓 양념한 배추김치를 얹어 먹으니 밥도둑이 따로 없더라고요. 남편과 한마디 대화도 없이 묵묵히 김치를 먹고 나니 밖은 벌써 해가 넘어가고 푸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벌써 어두워진 창밖을 보니 지금쯤이면 어디쯤 가고 계실까 싶어서 또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도 자꾸 아빠 생각이 드는지 차가 안 막혀야 할 텐데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고 나란히 앉은 거실. 남편이 하던 게임도 제가 보던 드라마도 그날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TV에서는 지난주에 했던 예능이 재방송되고 있었고 저는 엄마한테 카톡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응, 엄마.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거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버릇처럼 TV 볼륨을 음소거했습니다. 고요한 거실에 남편과 어머님의 목소리만 울렸어요. 저는 귀를 쫑긋하고 마치 함께 통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집중했습니다. 혹시 제 안부를 여쭈시면 즉각 대답하기 위한 저만의 준비 자세였어요. 방금 먹었어.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김장을 하셔서 김치를 가져다 주셔가지고. 응, 밥 2공기나 뚝딱 했어. 응. 사실 원래 오늘 하영이 보러 가지고 오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우리가 집에서 푹 쉬고 싶은 마음에 월요일에 가지러 간다고 했었거든. 근데 장인어른께서 이쪽에 약속이 있으셔서 오시는 길에 가지고 오셨대. 응, 응. 남편이 대화를 하다 말고 제 눈을 마주치며 신호를 줬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어머님의 전화를 이어받았어요.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응, 그래, 아가. 우리도 방금 막 먹었어. 그나저나 사돈어른께서 먼 걸음 하셔서 어떡하니? 김치 직접 담그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 고단하셨을 텐데. 자식들 피곤할까봐 직접 가져다 주시기까지 하고. 그래도 오셨는데 집안으로 모시지 그랬어. 네, 어머님. 저희도 그러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이 있다고 급히 가셔서요. 미리 연락하고 찾아가면 사위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배려하셨나 보다. 그리 급히 가신 걸 보니. 아가, 너도 마음이 얼마나 시리겠니? 나도 일이 먹먹한데. 사돈어른 생각에 마음이 안 좋지? 네, 그냥 제가 가지러 간다고 했으면 됐을 텐데 조금 후회돼요. 아이고, 아가 미안하다. 다시 민혁이 좀 바꿔줄래? 어머님께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시 남편을 바꿔달라고 하셨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건네받는 남편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물들었습니다. 저 또한 어머님께서 울먹이는 목소리에 당황했어요. 희미하게 들려오는 핸드폰 너머 어머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혁이, 너 다음부터는 그런 일 있으면 무조건 다녀와라. 엄마가 다 먹먹하다. 자식은 부모 마음 하나만 알지 10가지는 절대 모른다. 우리 집은 안 와도 되니 다음부터
하영이가 친정 가는 거 미안해 하거들랑. 네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다녀와. 사돈 어르신께서 가게 장사 하시는 것만 해도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실 텐데. 장모님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너 생각에 김치도 손수 담그셔. 행여 너 불편할까봐 그냥 김치만 두고. 엄마 마음이 너무 먹먹하다. 사돈 어르신도 어쩜 그리 자애로우신지. 그러니까 네가 잘해드려. 하영이한테도 잘하고. 알았니?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멎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도 울먹울먹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보다 더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을 잘 아시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솔직히 조금 감동을 받았어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어머님께서 흘리셨던 조금은 의외였던 그 눈물은 제 가슴속 깊숙이 박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겠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그리고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시부모님께도. 부모님께 잘해드리자는 저희 부부의 다짐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가끔은 평소에 해드리던 것보다 조금 모자라기도 한 날들이 있었지만 남편과 이런 부분에서 마음이 잘 통하니 그것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은 없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부모님에 관한 일이라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사이 저희 부부에게는 예쁜 아이도 생겼고 아이가 태어나니 가족 간의 애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끈끈해졌어요.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했던가요? 남편도 저도 서로 굳이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정말 부모가 되고 나니 부모님께서 저희한테 베푸시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한한 것인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깨닫고 나서도 그 사랑을 갚기엔 늘 부족하고, 그렇게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으로 완전한 가족이 된 지 9년째 되던 해, 행복했던 저희 가족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물론 큰 병은 아니었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저희 부부는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둘이서 손 붙잡고 엉엉 울어보기도 하고 주변 인맥을 총동원해 가장 치료를 잘한다는 병원을 수소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던 엄마의 말대로 저는 회사에 휴직을 내고 어머님께서 계시는 병원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는 결사반대하셨습니다. 난 정말 괜찮대도 죽을 병도 아닌데 이러지 않아도 된다. 행여 죽을 병에 걸린다 한들 이러지 않아도 되고. 어머님, 제가 너무 걱정돼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진짜 괜찮아. 내가 민혁이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어머님, 민혁 씨는 눈치가 없어서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줄로만 알지만 저는 아니에요. 여자 마음 여자가 안다고. 어머님 이렇게 병원에 계신 걸 보고도 모른 체 하기엔 저희 엄마 생각이 나서 아프면 아프다고 하셔도 돼요. 제가 있잖아요. 민혁 씨 저런 성격 보면 아버님께서도 민혁 씨랑 비슷하실 거고, 그냥 제가 진짜 딸은 아니지만 여기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의지하세요. 저 진짜 그냥 보내시잖아요? 그럼 저 아무것도 못해요. 괜찮으시겠거니 라고만 하고 있기엔 제가 그동안 어머님하고 정이 너무 많이 들었나 봐요. 네가 또 나를 울리는구나. 하영아, 딸이 있으면 이런 기분일까? 그래, 네 말 맞다. 우리 집 남자들은 무뚝뚝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있으니 못하다. 그래서 내가 더 괜찮다고 하고. 딸이 있으면 이런 기분일까? 사돈 어르신이 너무 부럽네. 하영아, 너는 어쩜 이렇게 예쁘니? 네가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데 어느 누가 거절할 수 있겠니? 어머님, 그럼 저 여기서 지내는 거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 이렇게 예쁜 딸 병수발 들게 하는 게 사돈 어르신께 죄 짓는 기분이라 마음이 쓰이지만 너 여기 있는 동안 약속 하나만 지켜주면 내가 오케이 할게. 어떤 약속이요, 어머님? 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나랑 놀아만 줘. 두 팔 두 다리 다 멀쩡하니까 다 내가 혼자 할게.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는 걸로 하자. 그럼요, 어머님. 약속 지킬게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이럴 때 다른 것보다 곁에 있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 정말 꼭 붙어 있을 거예요. 어머님 치료 다 받고 나시면 저희 더 친해져 있겠는데요.
정말 사돈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영이 네가 이렇게 마음씨 곱고 예쁜 게 다 사돈 어르신 닮아 그런 거였구나. 나도 우리 아들을 그렇게 키웠어야 했는데. 그래, 이참에 우리 더 친해지자. 고마워, 하영아. 저희 그럼 이렇게 해요. 어머님, 이 기회로 더 돈독해져서 민혁 씨랑 아버님 질투하시게 만들어요. 그래, 좋지. 그 양반들 안 그래도 질투쟁이들인데 재밌겠다. 하영아, 고맙다. 고마워. 엄마의 조언대로 어머님께서는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기뻐하셨고, 힘든 치료 과정에서도 어머님과 저는 두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견뎠습니다. 일부러 밝게 이야기하려고, 더 좋은 생각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핑계를 댄 친해져요 어머님 했던 말은 씨가 되어 저희 두 사람은 정말 더 돈독해졌습니다. 적당히 가까운 사이에서는 빈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을 궁리만 한다면,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는 서로를 위해 솔직하기도 하잖아요. 어머님과 저는 서로에게 솔직한 이야기도 터놓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병원에서 나갈 때 아팠던 기억은 다 지워버리기로 약속한 어머님과 저는 3달 가까이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함께 많은 것들을 나누었고, 저의 애쓰는 마음과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어머님께서는 완치를 하시고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영아, 태어나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어머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날아보세요. 어머, 날개를 집에 두고 오신 거예요? 하하하, 얘 좀 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웃겨. 회원 기념으로. 아니다. 오늘은 일단 각자 집에 가서 쉬고 날 잡아서 우리 소고기 먹으러 가자. 좋아요, 어머님. 아직 어머님 조심하셔야 하니까 잘 챙겨주시라고 제가 민혁 씨 시켜서 몰래 아버님께 말씀드리라고 할게요. 다 나았는데 뭘. 내 새끼 고맙다. 하영아, 내 마음 알아주는 건 너하고 사돈 어르신 뿐이네. 정말 기분이 좋았던 어머님의 태연. 어머님은 제 엉덩이를 토닥여 주시면서 진짜 저희 엄마가 아빠한테 서운하셨을 때 하시는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께서 이렇게 엉덩이 두들겨 주시는 것도 불편하고 어색했는데 이젠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고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고생한 며느리 꼭 소고기 먹여야 한다며 가족들을 불러 모아 아버님과 남편 앞에서 제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셨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찢어질 듯 좋았습니다. 어색하고 어렵고 불편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돈독해졌으니 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의 치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었고요. 그렇게 기분 좋은 식사 자리는 무르익어 어느덧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괜찮으시면 요 앞에 새로 생긴 카페에서 디저트라도 더 드시고 가실래요? 아니야, 우린 됐다. 너희들이 가서 먹어. 그래, 우린 배가 불러서 더는 못 먹겠어. 너희 둘이서 맛있게 먹고 들어가거라. 그 집 정말 맛있는데 같이 가시면 좋을 텐데요. 아니야, 정말 배불러서 그래. 하영아, 그리고 우리가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민혁이한테 물려줄 재산이 있는데 그걸 미리 증여하기로 했다. 너한테는 조금 갑작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한테 원룸 건물이 있잖니.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더라고. 네? 원룸 건물을요? 응. 근데 이걸 너희한테 주자니 민혁이 이 녀석이 그것만 믿고 대충 살 것 같고. 그래서 말이야, 사돈 어르신께 드리면 어떨까 한다. 저희 부모님께요? 그래도 어떻게 민혁 씨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 아니요, 아마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보, 나도 동의한 거야. 내 생각도 같아. 어머님, 아버님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사하시느라 고생하고 계시잖아.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다 물려받을 건데 미리 받아서 장인어르신 장모님 조금이라도 일찍 쉴 수 있게 해드리자. 그래, 하영아. 갑작스럽고 놀란 마음 이해한다. 근데 우리 말 한번 들어볼래? 사돈 어르신하고 우리하고 연배도 비슷하고 하니 내가 더 잘 알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일하다 몸이 아파도 금방 털고 일어나지만 이제는 아니야. 얼마 전에 그렇게 길게 아파 보니 별 생각이 다 들더라. 조금만 더 젊을 때
민혁 아빠하고 놀러 다닐 걸, 좋은 거 더 보러 다닐 걸 하고 일할 거다 해놓고 나중에 가기에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아. 너도 알잖니? 이제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힘들게 장사하는 거 그만두시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그렇게 살으셨으면 해서. 어머님께서는 몇 년 동안 지어 보이신 적 없는 진지한 표정을 하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 더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건 맞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솔깃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딱히 유명하지도 손님이 엄청 많지도 않은 보통의 가게에서 평생 동안 장사를 해오신 저희 부모님과 훨씬 여유있고 풍요로운 노후를 살고 계시는 시부모님이 비교되어 남몰래 가슴 아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친정 부모님 가게 지키느라 좋아하는 꽃놀이도 못 가고 주말 내내 일만 하실 때 어머님께서 코스모스 꽃밭 다녀오셨다며 아버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제게 보여주시면 그게 어쩜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고 죄송스럽던지 다 제가 못나서 그런 것 같아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상황 앞에서 이제 더는 우리 엄마 아빠도 안 그래도 되겠다 하는 생각보다 더 먼저 든 생각은 정말 그래도 되나? 그래도 되는 건가? 였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가장 먼저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섣불리 그러겠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한다는 듯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놀랐지? 미안하다 아가. 하영아, 그래도 우리 말 무슨 말인지는 알지? 어차피 우리는 민혁이한테 주려고 했던 거였고 민혁이가 받으면 그게 곧 네 것이란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렴. 네 거니까. 네 거니까 부모님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렴.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니? 사돈 어르신 너무 고생하셨잖아. 한평생을. 우리도 그 고생 안 해본 게 아닌데도 지금 남은 시간이 한없이 짧다. 널 위해서도 민혁이를 위해서도 아니야. 같은 세대를 살아온 사람이라서. 그리고 우리 하영이를 너무 예쁘게 키워주시고 우리 민혁이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 마음에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사돈 어르신들을 위해서 결정한 일이야. 그러니 부탁한다. 하영아, 우린 너만 믿는다. 갑작스러운 말씀에 머리가 새하얘졌지만 네, 그러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감사한 일이고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큰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게 되시면 누구보다 펄쩍 뛰고 절대 못 받는다 하실 부모님이 너무 걱정되지만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야겠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대답을 하면서 눈물을 한 번. 그런 저를 보며 몰래 눈물을 훔치시는 어머님의 얼굴을 보면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릴 생각에 또 눈물이 납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엄마 생각이지 뭐. 난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조금 더 빨리 결정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여보, 우리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놀러도 많이 다니자. 우리 지용이랑 다섯이서.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총 7이지. 그래, 좋다. 설명 잘 드릴 수 있지? 증여세 부분까지 시댁에서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걸 가까스로 설득해서 저희 부모님이 내시는 걸로 이야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말 좋은 일인데,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앞으로 고생 없이 행복할 일인데, 도저히 부모님께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덕분일까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 거절부터 하시면서도 눈물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안 된다, 안 돼. 그걸 어떻게 받아. 그냥 원래대로 하고 너희가 편히 살아. 어떻게 그걸 우리가 받냐. 하영아, 죄송하다고 전해드려라. 장인어른 장모님,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딱 한 번만 받아주세요. 다 쓰시고 다시 저희 지용이한테 물려주신다는 생각으로 딱 그때까지만요. 장모님, 저는 장모님 김치 오래오래 먹고 싶은데 장모님께서 계속 가게 일 하시느라 힘드시면 제가 어떻게 장모님 김치 계속 먹을 수 있겠어요. 못난 사위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죄송한데 하영이가 저희 어머니 병원에 있을 때 어머니 곁을 지켜준 것도 전부 다 장모님 덕분이라는 것 저희 가족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영이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 없어서는 안 될 예쁨 받는 며느리예요. 무뚝뚝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못난 사위가 유일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니 부디 받아주세요. 한번 받아주시면 용기 내서 더 애교 있고 살가운 사위가 될게요. 네? 엄마 아빠의 완강한 거절에 남편이 평소엔 하지도 않던 소리를 하며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엄마 아빠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평소에 저런 말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이야기하는지를. 남편의 말에 오느라 정신없던 엄마가 남편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신이 낯설어 잔뜩 새빨간 색깔을 한 그 얼굴을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얼굴이 괜찮아? 새빨개진 얼굴로 쉴 새 없이 말하던 남편이 괜찮냐는 엄마의 물음에 100m 달리기를 하다 멈춘 사람처럼 잽싸게 숨을 골랐습니다. 의외로 귀여운 모습을 보여준 남편 덕분에 눈물바다였던 저희 집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물론 설득은 그 후로 며칠째 계속되었지만 결국 저희 부모님은 가게를 정리하고 원룸을 받게 되셨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시고 나서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인증사진 행복이라며 카톡을 보내온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엄마 아빠는 제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빨리 가게를 정리할 수 있게 될 줄 몰랐다고. 그리고 살면서 이렇게 오래도록 여행을 할 수 있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다고.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만나고 저를 생각하고 아껴주는 남편을 만나고 지용이를 낳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을 만났으니까요. 이번 주 일요일은 더 가까워진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애써볼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게 꿈이라고 해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좋은 분들을 만난 덕분에요.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어떻게 더 좋은 며느리가 될지 늘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저의 평생 숙제이자 목표일 것 같아요. 앞으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제가 꼭 지킬 겁니다. 이 가족을, 우리의 사랑을요. 저희 아들도 이렇게 훌륭한 어르신들을 닮아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글을 쓰다 보니 아들도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보고 싶네요. 내일을 기다리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 앞으로 더 좋은 며느리,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딸이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